안녕하세요. 금쪽명언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보여주고 털어놓으시나요? 그 진심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리학 교수들은 말합니다. 자식을 만나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5가지나 된다고요. 좋은 부모가 되려다 자식에게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당신 지금 당장 이 영상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털어놓고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엔 아이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죠. 내가 힘들어도 솔직하게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털어놓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숨기지 않고 자식과 나누며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든 걸 공유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책임이라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날 때 반드시 숨겨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심리적 독립과 정서적 경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가 된 이후에도 부모가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자식에게 지나치게 노출하게 되면 자식은 보호자 역할로 전환되며 감정적으로 피로해지고 관계는 불균형으로 기울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털어놓는다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과 압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라는 말은 단순한 상황 공유일 수 있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과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솔직함은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아이가 알았으면 해서 말했을 뿐이야. 그러나 자식이 알아야 할 진실과 몰라도 되는 감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솔직함이 자식의 삶을 얽매고 감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즉 감정의 삼각화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유하면서 정작 각자의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부모가 나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기대와 불안을 드러내며 자식의 삶에 감정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자식은 성장보다 보호자의 역할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는 자식의 인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정서적 거리두기 혹은 필요한 감정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다 쉬운 부모가 되는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감정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말하며 감정의 선을 허무는 순간부터 부모의 무게는 줄어들고 관계의 힘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말하지 않는 용기, 감정을 절제하는 지혜, 숨기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오래 지키는 방식이며 자식을 위한 진짜 배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는 괜찮아라는 말, 어쩌면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이면서도 때로는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말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희생, 억울함, 참음, 그리고 기대.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그 말에는 사실 너라도 알아주길 바란다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지고 더 불편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감정적 회피와 의존의 이중구조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감추려는 듯 말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전달하려는 무의식적 시도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는 너만 잘 되면 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면 자식은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진심은 알겠지만 그 진심이 자신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괜찮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책임과 죄책감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엄마도 요즘은 조금 힘들긴 해. 하지만 내일은 내가 결정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표현이 훨씬 건강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건강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하고 분리할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 부모가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의 진짜 감정을 읽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감정을 말이 아닌 눈치로 읽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이는 정서적 피로를 가중시키며 자식의 감정 표현도 제한하게 만듭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된 강함을 가장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항상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약한 감정을 드러낼 땐 그 방식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할 땐 정말로 괜찮을 때만, 그 말이 위로가 되려면 그 말 안에 책임과 조절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감정을 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 그것이 진짜 괜찮은 부모의 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 고단함,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두 공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과한 감정 공유가 자녀에게 정서적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감정적 경계가 허물어진 관계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대신 부모의 감정에 반응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융합 상태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감정적으로 하나로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율성의 상실과 억압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표정을 살피며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엄마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말 조심해야지, 아빠가 지쳐 보일 땐 내 고민은 꺼내지 말아야지. 이런 학습이 쌓이면 자식은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도하는 모습 같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자기 억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보단 부모의 기분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정서적 융합은 자식에게 독립심을 키워주지 못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취약한 인간관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거리를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거리란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감정을 나누기보다 감정의 여백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할 여유를 갖고 자신만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잘 지내,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말 한마디가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말보다 훨씬 깊은 신뢰를 쌓습니다.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 조율 없이 흘러넘치는 감정은 관계를 오히려 무겁게 만듭니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의 조력자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조력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자식의 감정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감정을 덜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감정의 경계를 지켜주는 부모가 자식을 진짜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심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만나면 반드시 감추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부모의 피로, 부모의 희생감,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교 심리, 그리고 부모의 재정 불안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서적 무게입니다. 자식에게는 설명이 아니라 감정으로 전가되는 짐이 됩니다. 첫째, 피로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요즘 잠도 못 자 같은 말은 자식에게 걱정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물론 부모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를 감정적으로 전달하면 자식은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대화는 부모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부모가 걱정의 대상이 되면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돌봄 중심의 수직 구조로 기울게 됩니다. 둘째는 희생감입니다. 내가 너 위해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한테 쏟은 시간이 얼만데 같은 말은 사랑이 아니라 빚으로 들립니다. 부모는 헌신이라 여기지만 자식은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올가매게 됩니다. 희생을 말하는 순간 사랑은 조건이 됩니다. 셋째는 기대입니다. 너는 잘할 거라 믿어. 엄마는 내가 최고가 되길 바란다는 말은 겉으로는 응원 같지만 자식에게는 실패하면 안 되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기대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비교와 실망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는 비교 심리입니다. 누구 아들은 벌써 승진했다더라. 내 사촌은 그런 것도 척척하더라는 말은 자식을 향한 불만과 동시에 자존감을 깎는 언어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자식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는 재정 불안입니다. 돈이 없어 죽겠다. 이제 우리도 살기 힘들다는 말은 자식에게 경제적 책임을 떠넘기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갓 사회에 나온 자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짊어져야 할 미래의 무게를 가늠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 됩니다. 감추는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숨기는 용기, 절제된 진심, 조심스러운 말투가 자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부모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걱정하기보단 나로 인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피로희생감 기대 비교 불안을 조용히 가슴 속에 담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받아주고 어떤 결정도 대신 내려주는 존재. 자식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쉬운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쉬운 부모는 자식의 감정과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만 정작 자식의 삶의 깊은 울림이나 기준이 되어주진 못합니다. 반면 존경받는 부모는 항상 곁에 있지는 않아도 자식의 선택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묵직한 존재감을 갖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존경은 감정의 일치가 아니라 경계와 품격의 일관성에서 생깁니다. 쉬운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봅니다.
다정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 하며 갈등을 피하려고 본인의 원칙을 접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기 감정을 정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로 자식에게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예를 들어 쉬운 부모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쉽게 말하지만 존경받는 부모는 내가 선택한 일이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자식이 느끼는 기준의 깊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쉬운 부모는 자식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만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의 삶의 기준이 되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거리두며 자신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말보다 태도를 보고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원칙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편하긴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존재로 남는 것, 그것이 진짜 존경입니다. 존경은 나이를 먹는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수는 줄더라도 무게 있는 한마디가 있고 감정은 적게 드러내더라도 흔들림 없는 태도가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남을 것인가는 감정의 표현보다 태도의 품격에서 갈립니다. 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로 남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자식에게 존경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편리함이라는 대접을 받고 있는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항상 바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해소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언이란 이름으로 통제하려 하고 걱정이라는 표현 아래 기대를 숨기기도 하며 충고라는 말에 섭섭함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란 감정이 어긋나면 자식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내가 너 위해 그런 건데 왜 상처를 받냐고 하지만 사랑의 진심보다 태도의 방식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선 말보다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 말의 수보다 눈빛의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빛이 비난을 담고 있다면 자식은 그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말의 내용보다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조언을 해주려는 마음이 앞서지만 자식이 원하는 건 듣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하는 그 한순간이 오히려 자식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셋째, 조용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말없이 응원하는 것, 결과가 어떻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태도는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게 만드는 근간이 됩니다. 넷째,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 한 박자 쉬는 침묵이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격해지면 자식은 도망가고 부모가 차분하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댈 대상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나누기보다 감정을 안고 견뎌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말은 기억에 남지만 태도는 인생에 남습니다. 말은 바꿀 수 있지만 태도는 삶의 중심에서 스며나오는 것이기에 꾸밈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부모를 떠올릴 때 좋은 말보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감정의 진폭을 낮추고 조용한 품격을 키워야 합니다. 상처는 날카로운 말에서 오지만 치유는 따뜻한 태도에서 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말 대신 태도로 자식을 대해보세요. 조언보다 묵묵함이, 설명보다 기다림이, 간섭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지켜보고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자식에게 흘려보내기보다 스스로 절제할 줄 압니다. 사랑은 본래 강한 감정이기에 조절하지 않으면 관계를 지배하려 들고 감정은 본래 민감한 신호이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상처로 번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휘두르지 않고 감정을 흘리지 않으며 인생의 뒷자리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더 개입하고 싶고 더 사랑을 확인받고 싶기 마련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며 삶의 선택을 할 때 부모의 역할은 판단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조력자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자식이 언제든 돌아볼 수 있을 만큼은 가깝고 마음껏 실수하고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은 먼 거리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지켜야 할 감정적 거리이며 사랑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고 가장 오래 함께 하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관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은 줄이고 감정은 덜어내고 태도는 단단하게. 그러면 자식은 언젠가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늘 곁에 있어 주던 사람,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내 삶을 응원해 주던 사람, 바로 그런 부모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란 자식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울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 다시 나를 돌아볼 때 참 지혜로운 분이었지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말보다 절제된 침묵을, 감정보다 품격 있는 기다림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은 크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깊다고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조용한 절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